안녕하십니까. GB스터디 글로벌 아카데미 영어과 머설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그 다음에 1학년 응용어법 문제들이고 2등급 이상의 학생들에 맞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부터 먼저 잡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광고에서 이제 언어 파괴 규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일 처음에 먼저 보시면 In the real world, we are constantly conscious and unconsciously exposed to public ads 라고 적혀 있습니다. real world니까 진짜 실제 세상에서 우리는 constantly, 끊임없이, 그 다음에 이제 conscious는 의식적인 이라는 형용사인데요. 그리고 unconsciously니까 무의식적으로 exposed to 어디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public ads니까 공익 광고 같은 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광고에 대한 질문인데 두 번째부터 이제 쭉 보시면 이 광고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여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particularly the language used in advertising is strategic. 광고에서 사용된 언어가 strategic이니까 전략적이다. 즉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인데요. 밑에서 계속 보시면 ad creators are constantly searching and using catchphrases.니까 catch는 여기서 사로잡다라는 뜻인데 시선을 사로잡는 이런 phrases. 어조들이나 이제 구조들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뭐하러? To win over the attention of their target. 그들의 타겟이니까 광고주들에게 목표라는 것은 뭐 물건이 있으면 그것들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구매자들의 attention, 집중을 win, 사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시선을 끄는 언어들이나 그런 단어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시선을 끄는 건 좋은데 their ends justify their means니까 그들의 ends는 여기서 목표라는 뜻이고요. 그들의 목표는 justify, 정당화한다. 그들의 수단들을 정당화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보시면 the words used tend not to coincide with our common language니까 그들이 광고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이런 어구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것과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Instead, the aggression against correct grammar and the purity of language becomes habit, making grave and intentional errors.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만들어낸다. 시선을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this phenomenon, 이러한 현상들은 gradually degrades. 저하시킨다는 거죠. The richness of language니까 언어의 풍부함을 저하시키게 된다. 그래서 광고에서 사용하는 언어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언어들이 파괴되거나 저하된다. 이런 지문입니다. 그래서 The defense of language is vital이니까 언어를 지키고자 하는 것들은 vital, 필수적이다 라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문에서 보시면 therefore,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it is fundamental, 필수적이다 to have a norm, 규제를 가지는 것이 that as must adhere. 여기서 adhere는 고수하다, 이제 따르다라는 뜻인데요. 광고들이 따라야만 하는. And it should also serve as a guiding blueprint for the advertised messages and advertising campaigns입니다. 그것은 또한 serve as 역할을 해야 한다. blueprint는 여기서 청사진이라는 뜻인데요. 청사진은 도표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광고들이 이렇게 도표처럼 잘 정리되어 있는 언어, 그런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말로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광고된 이런 메시지들이나 또는 광고하고 있는 캠페인들 이런 것들이 언어를 이끄는 그런 블루프린트, 청사진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올바른 규제들이 필요하다라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 제가 체크 포인트로 잡은 부분은요. and라는 접속사는 우리가 등위 접속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송지영 선생님 여기 and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등위 접속사다 보니까 앞과 뒤가 다 어떤 형태로 돼야 될까요? 앞에 저기 보시면 constantly랑 unconsciously가 다 부사로 같이 나와 있으니까 conscious라는 형용사를 어떻게 바꿔주는 게 좋을까요? 네, 부사로 같이 일치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A파트에서 제가 첫 번째로 봐본 포인트는요. 등위 접속사가 되고 unconscious라고 쓰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consciously라는 부사로 쓰는 것이 맞을지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에 가보시면요. 이제 두 번째 지문에서는 정영 선생님, 네, 여기서 adhere이라는 동사는 고수하다라는 동사잖아요. 우리가 고수하다라는 동사 또는 따르다라는 동사로 쓸 때 이때 지키다 따르다일 때 우리가 자동사를 쓸까요? 타동사를 쓸까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체크 포인트를 잡은 부분이 adhere이라는 이 동사는 지키다 따르다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자동사로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s라고 광고들이 must adhere니까 따라야만 하느냐고 할 때 이때 나오는 that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보입니다. 뒤에 이제 뭐를 따르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어가 여기 앞에 norm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일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러면 adhere는 뭐뭐를 지키다라는 자동사가 돼야 되다 보니까 바로 뒤에 목적어가 오는 형태가 돼서 여기서 adhere이라는 동사를
here to라는 자동사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인데요. 일단 주제부터 먼저 적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남성보다 여성들이 다른 사람하고 더 많은 유대감을 가진다라는 질문의 이제 주제 글인데요. 전반적으로 해석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le responses to stress were found being the opposite of female responses in one particular resp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경학 이제 실험에서 남성의 반응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남성의 반응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여성의 반응들과 반대라고 알려졌습니다. 또는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독특한 측면에서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초반 내용에서 이제 주제를 살짝 보여주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남성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들이 이제 여자랑 반대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지문을 쭉 보시면요. The participants were first deliberately made to feel very stressed.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이제 여성 참가자들, 남성 참가자들이 있었겠죠. 그 각각의 참가자들이 이제 일부러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노출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게 실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Then they were asked to judge the emotions shown by faces in pictures.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실험 내용으로 보여지는 건 그림에서 사람의 얼굴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의 감정을 판단하도록 요청이 됩니다. 즉, 이 참가자들은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인데 이때 이제 다른 사람의 얼굴이 그려진 사진을 보고 이 사람들의 감정이 어떤지 지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참가자들은 이미 스트레스가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먼저 보시면 There was striking difference니까 큰 차이점, 뚜렷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방식인데 스트레스가 그들의 능력에 끼쳤던 큰 차이점들이 있는데 감정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이죠. 거기에 끼쳤던 영향이 있다. 여기 실험 이제 결과입니다. 여성들은 더 정확했다. 그리고 남성들은 더 못하게 됐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활동은 얼굴을 분석하는 부분이죠. 자, 남자들에게는 뇌가 슬로우 다운이니까 느리게 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일 때. 자,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스트레스는 줄여준대요. 그들의 능력을 to correctly assess other people's feelings니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판단하는 능력을 줄여주게 한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일 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자들에 대한 경우입니다. 여자들은 반대의 케이스가 되겠죠. 이런 분석하는 부분들을 라이트업이니까 더 잘하게 됐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지문에서도 이제 가보시면 똑같이 이제 실험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indicates 나타내고 있는 것은 evolutionary surviving impulse니까 우리가 진화적인 생존 충동이다. in women 여자들에게 to bond, bond는 결속을 가지다, 뭐 유대감을 가지다라는 뜻이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대감을 가지는 in times of great stress니까 큰 스트레스의 시기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 번째 지문에서 일단 체크 포인트로 잡은 부분은 유혜지 선생님 여기 나오는 be found라는 수동태를 보시면 find라는 부분이 수동태가 됐을 때 우리가 뒤에 있는 being ing 형태를 써야 될지 투부정사 형태를 써야 될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found being이라고 나와 있는 그 지문을 우리가 find라는 발견하다라는 동사를 쓸 때 이걸 수동태로 바꾸게 될 때 우리가 being이 아니라 to 부정사를 써서 be found to 부정사로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을 체크 포인트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 보시면 women이라는 단어를 좀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전반적으로 지금 실험 내용들에서는 계속해서 남성들, 여성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복수 명사로 쓰고 있거든요. women은 가상 명사입니다.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한 명이거나 뭐 여러 명일 때는 어나 또는 en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지금 women 저 가상 명사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 부분에 제가 체크 포인트로 잡은 부분은 women이 아니라 women이라는 복수명사로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을 체크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문을 먼저 보시면요. 첫 번째 지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and라는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로 보고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는 우리가 여기 먼저 설명드리면 and나 but이나 or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등위 접속사는 앞과 뒤의 형태가 똑같아야 합니다. 앞이 투부정사면 뒤에 투부정사고 앞이 동명사면 동명사고 형용사면 형용사고 이런 식으로 품사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 지문에서는 conscious라는 형용사를 consciously라는 부사로 봐주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자타동사를 구분할 줄 아느냐 이 부분인데요. adhere to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사로서 뭐뭐를 지키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자타동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to가 붙게 되고 네, 이렇게 to가 붙게 되는 자동사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find라는 동사를 수동태로 쓸 때 뭐뭐 한다고 알려졌다 뭐라든지 뭐뭐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알려졌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우리가 수동태로 쓸 때 우리가 ing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to 부정사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있는 경우에서도 be found to 부정사로 써주는 부분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가사명사 부분인데요. 이제 워맨 같은 경우는 이제 셀 수 있을 때 우리가 워맨을 쓰고 셀 수 없으면 워맨이라고 쓰는 가사명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중학교뿐만 아니라 초등부에서도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사명사를 워맨으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등위접속사 병렬구조인데요. 병렬구조 같은 경우에서는 and, but, all 같이 이제 등위접속사로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as라는 원급을 사용하게 될 때 비교급 부분을 사용하게 될 때 이때도 우리가 같은 구조로 써야 되거든요. 앞과 뒤가 같은 구조로 나와야 되고 또한 비교급 then이라는 것을 쓸 때도 마찬가지 앞과 뒤가 같은 병렬 구조로 써줘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prefer A to B라고 나올 때 이때 to도 마찬가지 비교급으로 사용하니까 이때도 앞뒤로 같은 구조가 나와줘야 되고요. 그 부분을 학생들한테 등위접속사 부분을 설명을 해주도록 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 등위접속사도 중학교 때 우리가 영어 교과서에서 이미 배우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병렬구조는 반드시 학생들한테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도록 하고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비교급 또 원급에서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뒤에 어떤 전치사가 오느냐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전치사가 와야 되는지 안 와야 되는지 그 부분을 구분하는 것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아이들한테 같이 설명을 해주면서 암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be found 투부정사랑 ing 동명사 형태, 좀 분사 형태가 나가는 부분을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니까 그 부분에서도 어떻게 암기를 시켜야 되는지 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은 가사명사 부분인데요. 가사명사 저 부분은 뭐 A나 E나 바꾸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것은 없고 한 가지 조금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부분은 좀 등급이 올라가거나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반에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 types of라는 부분을 뭐뭐의 시기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저 부분을 뭐뭐의 면에서라는 이 참수업으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워맨이라는 부분이 가사명사라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여기에 이제 어가 들어가거나 이로 바꿔주거나 하는 부분은 이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는 있는데 단 이제 이 뒷부분 구조 그 부분을 좀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병렬구조를 설명하는 질문입니다. 병렬구조는 앞에 이제 부사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사로 연결시켜주는 병렬구조이고 병렬구조는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출제율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앞뒤에 지금 부사 ly 형태가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됐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워할 것 같지는 않아서요. 이거는 난이도는 조금 낮춰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타동사 부분입니다. 자타동사 부분은 이 젖을 어떤 걸 써야 되는지 헷갈리고 또 암기를 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율은 조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에서 3.5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난이도도 낮지 않고 좀 더 높은 편에 속합니다. P2라는 것이 붙어야 되는 걸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제가 난이도를 3.5로 잡았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비과도 투부정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구분하는 부분은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출제는 3점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난이도 같은 경우도 조금 높지 않았나 싶어서 3점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불가상명사, 가상명사를 구분하는 부분입니다. 문제 구조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잘 못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출제율은 고등학교라고 생각했을 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5 정도로 잡아도 될 것 같고요. 먼저 문제는 중등부 정도에서나 나오는 문제고 저렇게 굉장히 길지만 않았으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낮았다고, 출제율은 낮았다고 보고요.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
자, 위혜주 선생님 강평해 보세요. 네, 오늘은 진짜 완전 되게 잘하신 것 같고, 일단 문법 포인트도 되게 좋고, 속도도 되게 좋고, 목소리가 이제 막힘없이 말하셔서 되게 잘 꽂히는 것 같아서 학생들한테 되게 집중이 잘 되는 강의였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들으면서 목소리가 살아있잖아요. 목소리가 톡톡톡 튀기면서 목소리가 들어오고, 판사하는 거, 그 다음에 설명하는 속도. 여러분들이 고등부 강의를 진행할 때는 뭔가 목소리가 살아야 되고 목소리가 저렇게 빨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오토바이를 탄 것처럼 또또또또 치고 가야 되는데 이게 맥이 끊기면서 가요. 지금 올라가면서 내려올 때까지 지금 몇 분? 12분 걸렸어요, 본인이.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맞춰서 문제를 풀면서 체크포인트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도움 안 받고 했잖아요, 본인이 내 문제다. 그런 다음에 목소리와 자신감이 살아나. 얘 맞춰서 저쪽에 뭐예요? 출제가 난이도를, 응? 본인이 자신있게 때리잖아요. 이건 이래서 이거. 이건 이래서 뭐 5분의 4. 이건 이래서 5분의 2.5. 이런 걸 가는데, 이런 것 자체가 설령 여러분들이 좀 잘 몰라도, 이런 자신감으로 학생을 대해야 학생이 기대고, 오랫동안 공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 수고했습니다.